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짧게 강의 좀 해볼게요. 방문각 클래스 저당권 관련 파트도 저희 시험 중개사 시험에서는 최소한 2문제, 3문제가 나오는데 무조건 나오는 파트가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그래서 저당권 관련해 가지고 358조, 359조가 저당권에 어찌 보면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첫 번째 저당 부동산에 미칩니다. 그럼 저당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토지,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우리가 5글자로 저당 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저당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저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합쳐서 뭐라고 하는 부합물에도 미치고 세 번째는 종물에도 뭐한다? 미친다. 잠깐, 미친다 의미가 뭡니까? 미친다의 의미. 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의 의미는 차후에 저당권이 실행된다면 경락인이, 매수인이 저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의 뜻, 미친다의 의미는 차후에 훗날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경락받은 경락인이 저당 부동산과 부합된 물건과 종물의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의 의미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형이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때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하면 등기하셔야 돼요. 얘기 끝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저당 부동산 내지는 부합물 그리고 종물. 근데 우리 판례는 종물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 그래서 남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또 남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임차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임차권과 내지는 지상권이 종된 권리잖아요. 또 내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 401호 전유 부분, 엘리베이터 복도, 공용 부분, 집합건물을 갖추고 있는 땅, 대지권이라는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 부합물과 종물과 종된 권리에 뭐한다? 미친다. 여기서 문제.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는 자,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물과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물은 물론이고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뭐한다? 미친다. 그럼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그것이 부합물이 아니에요. 그것이 종물이 아니에요. 그것이 종된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가 아니라면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미치지 않는다의 뜻이 뭐라고? 네, 미치지 않는다의 의미는 경락인이 취득하지 못한다의 의미입니다. 끝 됐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359조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한번 그러면 359조 보기 전에 보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의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규정, 방금 봤던 358조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미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등기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건물과 농작물은요 부합물이 아니에요. 따라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이나 농작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설령 토지가 경매되어도 토지의 경락인은 토지만 취득할 뿐이지 토지 위에 있는 건물과 토지 위에 있는 농작물을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끝. 자, 세 번째 질문. 임목 등기된 수목의 집단입니다. 또 명인방복 같은 수목의 집단은 독립되죠. 또 지상권 등의 권호액에 의하여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가 식지한 수목에도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 이 수목의 집단은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야. 일반적인 수목, 명인방법이나 임목 등기를 갖추지 않는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당연히 부합물인 수목에 미치겠지만 그 수목의 이름이 임목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거나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기한, 권원에 기한 수목의 집단이라면 토지의 부합물과 종물이 아니기 때문에 미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건물이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키워드 부합해서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358조 부합된 증축 부분 다 일명 뭐라고요? 부합물이므로 기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하고 싶은 얘기. 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가지고 증축 부분이 부합된 것에 불과하다면 저당권 효력은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미친다 이 뜻이 뭐라고요? 경락일은 증축 부분도 취득한다 이 뜻이다. 자, 그 다음 구분 건물에 있어서 대지 사용권이라는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58조를 유추해서 소유자는 사후에 취득한 대지권에도, 다른 말로 종된 권리, 그렇죠? 대지권이 종된 권리에도 뭐한다? 미친다. 그런 맥락에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6번 각설하고 토지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면 그 토지의 임차권은 종된 권리다. 따라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을 뭐한다? 미친다. 잠깐만. 이런 뜻입니다. 외우지 마셔요. 갑이란 사람의 소유의 토지. 그 토지에 을이 지상권 설정하는 지상권자입니다. 또 을이 이 땅을 쓸 수 있는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기해서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현재 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을은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을은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주고 뭐가 종이다? 네, 건물 소유가 주고 지상권, 임차권이 종입니다. 여기서 이 건물에 돈이 필요해서 건물주가 을이요.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이 저당권 효력은 설정된 건물에 미칠 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임차권이라는 종된 권리에도 영향을 뭐한다? 미친다. 미친다의 뜻이 뭐라고요? 나중에 저당권 실행되면 경락받은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임차권에 대한 권리도 뭐한다? 취득.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임차권에 뭐한다? 미친다. 자, 그래서 7번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결론만 정리할게요.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자, 어디에도 지상권이란 종된 권리도 뭐한다? 미친다.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실까지 볼까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었다. 압류후라면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으로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뭐한다? 미친다. 과실은 약간 다르네요. 앞에서 봤던 358조 부합물과 종물에는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미치지만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저당 목적물이 뭐 되었다면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 후의 과실에는 미칩니다. 그러면 역으로 압류하기 전의 과실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저당권 효력, 저당 부동산,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항상 미친다. 다만 그것이 과실이라면 원칙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따라서 과실은 누구 거라고요? 저당권 설정자 거다. 다만 키워드 압류 후에 과실이라면 뭐한다? 미친다. 그럼 압류가 과실이 뭐냐? 전형적인 과실 의미가 뭡니까? 과실에는 천연 과실과 법정 과실이 있다. 천연 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출한 산출물이고 법정 과실은 물건에 사용될 거라 받는 금전을 법정 과실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표현하면 남의 집을 빌려 쓰고 월세 주죠. 월세. 법정 과실. 그렇죠. 그래서 월세를 다른 말로 차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과실에는 천연 과실뿐만 아니라 법정 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다면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 집주인이 저당 부동산에 관해서 받는 월세, 차임 채권에도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빈출. 됐나요 지금? 그래서 정리하면 최소한 우리는 저당권의 80%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당 부동산 내지는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는 항상 미치고 과실은 압류 전인지 혼지를 잘 보셔야 한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매년 나옵니다. 27회, 30회, 33회 독자적으로 나옵니다. 다만 독자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험 지문에 2개의 지문, 3개의 지문은 무조건 준다. 그래서 보면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법률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증축되었지만
독립적 효력이 없답니다. 아, 부합물이군요. 미칩니다. 그렇죠? 자,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 임차권, 아, 종된 권리구나. 미칩니다. 자,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후 필요 없습니다.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권, 종된 권리구나. 미칩니다. 자, 4번째.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잠깐,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 아니잖아. 종물도 아니니까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답 아닙니다. 자, 5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위에 매설한 기름탱크. 이건 토지의 부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만 정리. 미칩니다. 자, 6번.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되었습니다. 압류되었네요.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과실이구나. 압류의 과실도 미치죠. 미칩니다.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토지 전세권자가 그 토지 위에 식재하고 등기한 수목. 잠깐만. 저당권 설정되었지만 다른 사람 전세권자가 권원에 기해서 등기한 임목입니다. 나무는 이 임목은 토지의 부합물 아니잖아.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니까 효력이 미치지 않겠습니다. 답 아님. 자, 8번.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니까 설정 이전의 종물이네요. 당연히 미치겠습니다. 자, 9번째. 설정 이후의 부합물입니다. 당연히 미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설정 이전이든 이후든 종물과 부합물에는 영향을 뭐한다? 미친다. 자, 9번째.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이에요. 차임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네요. 다시 6번처럼 압류된 이후에 차임채권에 미치겠지만 압류 이전의 과실에 미치지 않죠. 그래서 답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출문제 위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만 항상 머릿속에 저당권의 80%예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 종물, 부합물, 정된 권리에는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미치지만, 잠깐, 미친다 의미가 뭐라고요? 네, 저당권 실행되면 경락인은 저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합물, 종물, 정된 권리도 취득합니다. 다만 과실은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 이후의 과실이라면 저당권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